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송입니다. 이번 방송은 겨울철 피부 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이제 녹음을 합니다. 최근 날씨가 추워지고 습도가 낮아지고 찬바람이 많이 불기 시작하면서 피부가 점점 갈수록 안 좋아진다, 푸석푸석해진다, 건조해진다, 이런 어떤 피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겨울철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하면 잘 겨울을 날 수 있을까? 내년 봄, 여름까지 습도가 좀 높아질 때까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번 방송을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도 끝까지 좀 잘 들어두시면 자기 피부를 좀 건강하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겨울철 피부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겨울철 피부의 악화 요인, 결국 악화 요인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잘 알게 되면 그게 겨울철 피부의 관리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겨울철 피부에 악화 요인이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하면 찬바람, 낮은 습도, 뜨겁고 건조한 히터 바람,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날숨이 피부에 접촉될 때,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는가 간단히 얘기해 드릴게요. 찬바람, 추운 날 밖에 가면 찬바람 이렇게 막 쐰 다음에 실내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막 벌게져 있죠. 그리고 피 만지면 막 거칠거칠했고 뭐 꺼끌꺼끌해 있죠. 이거는 사실은 이걸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각질층에 있는 내추럴 모이처라잉 팩터라고 해서 천연 보습인자, 자연 보습인자가 안에 있는 물기가 빠지면서 안에 있는 입자들이 결정하 형태로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 피부가 막 농바닥 갈라듯이 쪽쪽 갈라지면서 막 그렇게 변하게 되는데, 그럼 자세한 건 알 필요 없고, 찬바람을 많이 쐬면 피부가 확실히 악화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보통 지하철 같은 데 가면 지하도에 굵은 턴실로 짠 목도리 있죠. 그런 걸 하나 사서 목에다 감은 다음에 앞뒤로 거리를 조절해서 내 날숨이 내 피부에 안 닿도록 조심하시고, 찬바람이 내 피부에 안 닿도록 조심하시면 피부가 악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버스 같은 거 기다릴 때도 반드시 목도리를 하고 있고, 목도리를 막 팅팅 감아가지고 내 날숨이 그 목도리 안에 갇혀가지고 그 뜨거운 공기가 피부에 닿이게 하면 피부가 악화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마스크 착용을 오랫동안 하고 다니면 피부가 악화될 수가 있어요. 마스크 할 때 날숨을 쉬게 되면 그 뜨거운 공기가 마스크 안에 갇혀 있다가 내 볼이나 코를 건드려요. 그런 뜨거운 공기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혈관을 확장시켜요. 홍조 환자들은 홍조 증상을 악화시키고, 홍조 치료, 혈관 레이저 같은 걸 치료해서 많이 좋아진 분들은 그런 날숨의 뜨거운 공기가 홍조를 재발시켜요. 혈관들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재발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낮은 습도가 보통 10% 내외로까지 떨어져요. 보통 피부가 건강하려면 대기 중에 습도가 50에서 60% 정도를 항상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낮은 습도로 인해서 피부 장벽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낮은 습도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가장 간단하게 뭐가 있어요? 가습기 트는 거죠. 그리고 가습기 틀 때 조심해야 될 게 또 뭐 있어요? 공기청정기를 가습기 근처에 두면 안 돼요. 왜요? 공기청정기는 가습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먼지로 인식해서 흡착시켜서 필터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가습기를 집에 둘 때는 반드시 원칙이 있죠. 머리맡에 두면 안 돼요. 왜? 얼굴로 직접적으로 가습기가 닿게 되면 피부 표면을 불려서 각질층을 탈락시켜서 손상시켜요. 그래서 몸통 쪽이나 다리 쪽에서 이제 공중을 바라보도록, 위에 천장을 바라보는 방향을 틀어놔야지 피부가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공기청정기에서 최대한 멀리 놔둬야 돼요. 그래야지 공기청정기가 망가지는 거, 필터가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그 공기청정기가 가습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이렇게 흡착시키기 때문에 실내의 습도를 떨어뜨리게 돼요. 그래서 실내 습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두 개의 거리는 최대한 멀리 둬야 돼요. 가습기랑 공기청정기의 거리는 최대한 멀리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실제 내가 습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어떻게 체크하느냐? 내 머리맡에 습도계를 하나 사두셔야 돼요. 그래서 습도계가 50에서 60%, 추운 날은 70%까지 올려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운 날은 너무 높여버리면 피부가 불어서 탈락하고 불쾌지수가 올라가서 잠을 깊게 못 자고 피곤하면 피부가 악화되기 때문에
약간 추운 날은 습도를 약간 더 높여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찬바람 조심해야 되고 너무 낮아지는 습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습기를 사용해야 된다. 이걸 꼭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뜨겁고 건조한 히터 바람을 다이렉트로 맞거나 어떤 히터 바람을 자주 쐬는 그 환경에 노출돼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가 엄청 건조해지고 피부의 각질층이 손상을 받기 시작하고 피부 장벽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피부 장벽이 처음에 건강한 피부에서 망가지게 되면 예전에 어떻다고 그랬어요? 몇 분, 몇 시간 이내에 즉시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음에 망가질 것까지 대비하는데 3, 4일, 길게는 7일에서 9일 사이에 다음에 피부 장벽이 망가질 것까지를 다 준비해요. 그래서 또 망가지면 즉시 회복 기능이 막바로 즉시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즉시 회복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냐면 자주 반복적으로 손상이 오는 피부에 대해서는 이 힐링 기전이, 이 회복 기전이 가동이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뭐 피부 장벽이 손상됐다, 회복이 안 된다, 피부가 많이 나빠져서 이제는 옛날같이 건강한 피부가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왜 그래요? 계속 악화연에 반복적으로 노출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뜨겁고 건조한 히터 바람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집에서는 항상 가습기 두고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 찬바람을 직접적으로 받지 말 것,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위에서 언급을 했죠. 예전에 본원에 오는 환자분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홍조 환자분 중에서 치료를 6회인가 8회를 하고 거의 완치 수준으로 증상이 다 없어졌어요. 홍조가 거의 다 없어져서 환자분도 너무 만족하고 시술자인 저도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한 6개월까지 증상 재발이 없어서 이 사람은 이제 홍조 완치라고 말해도 될 만큼 증상이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겨울에 재발했어요. 근데 범위가 훨씬 작아졌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분이 겨울에 홍조가 재발했는데 이유를, 근거를 찾아봤어요. 왜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홍조 증상이 한 번도 생기지 않다가 왜 겨울에 이 홍조가 재발했을까? 물론 재발했을 때 그 홍조의 범위는 시술 전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재발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겨울철에 찬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늘 쓰고 다녔는데, 마스크 쓸 때 내가 날숨, 뜨거운 숨이 그 마스크 안에 갇혔다가 양쪽 볼을 계속 그 뜨거운 공기가 닿으면서 양쪽 볼에 연지곤지 그렇게 찍듯이 딱 뻘겋게 동그랗게 재발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얼굴이 있으면 양쪽 볼에 동그랗게 무슨 연지곤지 찍듯이 그렇게 재발을 했었어요. 물론 이분 그때 오셔서 6회 치료하고 완치가 됐는지 지금 2년간 제 병원에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완치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일상생활에. 왜냐하면 화끈거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훅훅 올라오고 잠을 잘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려서 잠을 못 자고 힘들어 하셨는데, 그때 이후로 안 오신 거 보면 증상 재발이 없는 게 아닐까. 이분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이라서 조금의 증상이 있어도 오려고 했던 분이었는데 안 온 거 보면 증상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닐까 하는 그냥 막연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 병원을 하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우리가 대학병원이나 무슨 연구실 같은 데서 치료를 하거나 뭔가 어떤 홍조 치료를 한다거나 홍조 환자를 관찰할 때 어떤 치료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아졌나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 연락을 드려서 병원에 내원시키거나 연구실에 내원시켜서 얼마나 호전됐는가를 장비로 찍어보고 막 해볼 수가 있는데, 개인 병원은 비용을 받고 시술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이 좋아지면, 이 환자분들이 많이 좋아지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정말 좋아지셨는지 병원에 와서 장비로 한번 촬영하실까요? 한번 촬영에 응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사진을 제공한다고 해서 자기한테 큰 득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걸 굳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옛날에 안면 홍조를 알았을 때 받았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한데, 제가 전후 사진 잘 나왔다고 이용하겠다고 불러서 사진을 찍자고 하면 그거에 동의해 줄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어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어떤 환자분들은 제가 전후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 몇 년이 지나서 왜 사진 안 올리냐? 그 사람들을 부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불러서 서비스로 사진 찍어줘서 비교해서 올려주면 좋지 않느냐? 그거를 바라보는 3자 입장에서는 좋죠. 하지만 당사자는 자기한테 어떤 혜택이 없는데 오락가락해서 사진을 찍고 전후 사진을 찍어서 제가 이용하겠다고 올리는 거에 대해서
아무 혜택이 없는 그런 것들을 동의를 할까? 환자를 챙기고 뭐 이렇게 관리 차원의 개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증상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는데 불러서 그런 걸 하면 너무 불편해하고 귀찮아 하세요. 물론 옛날에 자기가 홍조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공하면 병원 입장에서 도움이 되고 자기처럼 과거에 힘들었던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제3자에서 바라보는 눈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댓글로 그런 관련된 글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이유로 그분들을 못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느끼는 건 참 사람들이 약간 개인주의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자기만 생각을 할까? 그 사람들을 배려를 안 할까? 왜 자기만 뭐 힘들어 할까? 이런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은 뭐 굉장히 짧게 하려고 했는데도 길어졌는데 찬바람 아주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 그러면 혈관이 좁아졌다가 내 몸의 온도가 높으니까 혈관이 작아졌다 커졌다면서 비가역적으로 넓어지게 되고 그럼 홍조 같은 증상이 악화되고 피부는 거칠게 되고 피부 각질층에 있는 NNF라고 하는 천연 보습인자가 결정화되면서 피부는 손상되겠죠. 피부는 점점점 손상되는 이유가 이런 걸 때문에 손상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낮은 습도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피부 안에 물기가 없겠죠. 피부가 늘 건조하겠죠. 그러면 나는 피부 안에 습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기 중의 습도를 한 7, 80%까지 확 올려야지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 어떤 게 생길까? 피부 표면은 정상적인 우리가 산도라고 하죠. pH를 5.0에서 5.5로 가는데 물의 산도는 7.0 중성이에요. 그죠? 근데 습도가 너무 높으면 대기 중에 물방울이 많으니까 그게 표면에 묻겠죠? 표면에 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를 봤을 때 5.0을 기준으로 봤을 때 7.0은 알칼리에 가까워요. 피부가 망가지는 조건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피부가 점점점 알칼리화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계속 손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안을 할 때도 물에 너무 오랫동안 담그고 세안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피부가 5.0, 5.5의 pH를 가지고 있는데 7.0에 너무 장시간 노출시켜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누 같으면 pH가 11, 12까지 올라가 있는 강알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부가 더 손상이 되겠죠. 장시간 그런 비누나 이런 걸 많이 묻히고 거품을 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피부는 계속 손상되는 거예요. 여드름 환자들이 얼굴에 유분이 너무 많고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기름기를 쏙 빼려고 그런 비누를 오랫동안 묻히고 이러고 있는 것 때문에 피부가 더 악화되는 거예요. 왜? 피부는 적절한 유분이 나와서 피부 표면을 산성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자꾸 닦아내게 되면 자기 피부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더 많이 뿜어서 피부를 보호하려고 해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유분이 더 많이 배출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더 자꾸 닦아내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가끔 제 카페 같은 데서 댓글로 묻거나 질문글을 하는 분들을 보면 가급적 많이 건드리지 말라고 해요. 왜? 건드리면 피부는 자기 공격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더 많이 뿜게 돼요. 그래서 더 심하면 알갱이화 시키고 그 알갱이 때문에 또 모낭염이 심해지고 여드름이 심해지겠죠. 그러면 주변에 혈관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또 다시 피지 분비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 악순환이 계속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알고 계시면 아까 전에 이 각각에 대해서 대비하는 방법도 다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죠? 그럼 마스크도 아까 전에 털 목도리를 이용해서 거리를 조절해서 내 날숨이 내 볼을 안 건드리도록 조심해야 되고 찬바람은 털 목도리를 이용해서 찬바람이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야 되고 낮은 습도는 어떻게 돼요? 가습기를 들어가고 하되 가습기는 얼굴에서 좀 거리를 둬야 되고 공기청정기는 가습기에서 최대한 멀리 둬야 되고 그리고 뜨거운 히터 바람은 직접적으로 맞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걸 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번 겨울도 앞으로의 겨울도 건강한 피부를 갖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방송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더 재미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